박근혜 씨가 전에 뭐 북옹호 세력 뭐 이런 표현들 좀 하고 그랬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2016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실래요? 북한 옹호 세력, 월남 패망, 이것도 이제 다시 좀 짚겠습니다만 국민 총화, 총화 단결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취임 초반보다 훨씬 더 뭔가 더 구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반에는 그나마 좀 어떤 가면을 쓰고 화장을 좀 해서 이런 용어까지는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재 쓰는 용어들은 박정희 때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그 의식이 백투더퓨처를 해서 1975년도 이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백도를 했어. 아니면 40년 동안 거의 뇌는 냉동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로 장착을 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뇌는 냉동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로 장착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패망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이 전혀 없고 역사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월남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참전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했었던 한국 역사에 있어서 월남전이라는 거 거기에 참전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양민을 학살하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원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 또는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뭐 고엽자 피해자를 뭐 배상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참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영화가 나오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영화, 가령 국제시장 같은 거에서도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뭐, 사죄 같은 그런 의미는 전혀 다 빠진 상태에서 뭔가 미국을 대신해서 영광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패망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실제 1975년도에 패망한 것이 있었죠. 그건 월남이 아니야. 그쪽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서는 남베트남의 미국 괴뢰 정부가 패망을 했죠. 1975년도에. 그랬고, 베트남 인민들은, 통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완벽한 통일과 독립을 이루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기념관에 가면 승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쟁에서 통일에 승리했고 그리고 외세를 몰아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베트남과 수교를 맺어져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수교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패망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1975년도에 망한 미국의 괴뢰 정부였던 남베트남 정부는 인정하고, 그때 그것과 전쟁을 치렀던, 그 베트남 인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빼트꽁, 싸 죽여서 다 멸종시켰어야 될 빼트공인데 걔네들이 지금 국가 내 모내 하고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 국제사회에서 큰 결례죠. 어찌 됐거나 현재 있는 베트남은 자주적인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가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하고 국교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유망한 한국과의 어떤 교역이 절실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마치 그 정부를 잘못된 정부 내지는 잘못된 그 정체성을 가진 나라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외교 단절을 불러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결례인 거예요. 이 정도 생각되면 외교 나라 간의 기본적인 외교에 대한 관념이라 그러는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뭐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파트너십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하고 경제적인 지금 파트너십을 이루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고 과거 정부들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장개석 국민당의 패망에 대해서 중국 패망이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은 뭐라는 거야? 지금은 아마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거야. 없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요 70년대에는
대만에 와 있는 그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자유중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거를 중공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중국이라 하면 그 중국의 정통성은 대만, 그렇지, 네, 그렇게 그 되는 자유 중국에 있는 것이고 그 중공과는 수교도 없고 뭐도 없고 북한의 배후 세력이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다고. 그렇지. 그게 1970년대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베트남 국민들이 공산주의와 제국주의가 대리전에 싸운 거잖아요. 그 대리전에서 유일하게 현대사에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짓밟아버린 겁니다, 박근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사실 상처가 된 베트남 거죠. 전쟁은요, 한국 전쟁하고의 전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50년대에 어쨌든 그 반공,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이념, 전 세계적인 좌우 이념 대립이 있으면서 첫 발발이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렇죠. 것이고 그 이후,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은 완전히 어느 쪽의 승리라고도 볼 수 없는 상태, 휴전 상태에 들어간 건데 그거에 그 불씨가 베트남으로 옮겨 붙어서 다시 재점화된 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상은 굉장히 비슷한 거였었다고. 이게 내전의 형식을 띤 국제전이면서 이념 갈등이면서 민족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형태로 나타난 굉장히 거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럼요. 상태의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참전을 한 거는 그 당시로서는 자유 월남을 지키자.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거에 대한 국제사회에 보은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간 거였었죠.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달러를 좀 벌어서 국가 재건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산수도 있었던 것이고 뭐 그러면서 가가지고 실제로 많은 외화벌이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미군의 용병이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자부심을 통해서 장병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로 인한 내상이랄까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실은 전범에 동조한 것이죠. 그렇죠. 전범의 일부죠.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이 저지른 추악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리 전쟁을 가서 사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무슨 원한이 있고 뭐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근데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극우 반공 전선에 있어서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부추김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베트남과의 수교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과가 있었어야 돼요.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과는 있고 또 때때로 가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양민 학살이 있었는지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작업 같은 것이 뭐 있긴 합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 그것까지는 뭐 없고 우리가 뭐 일본한테 사죄해라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참 안 그러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뼈아픈 마당에 그거는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월남 패망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재 베트남 정부와 그리고 그 자부심 높은 자신들이 통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외세를 몰아내었고 미국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을 인민들의 힘으로 몰아내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하고 베트남과의 물적 인적 교류가 엄청나고요.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현재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를 한 여성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예요? 베트남은 월남이 패망했다며 망했어. 망한 데서 온 난 뭐야? 그럼 망한 데서 온 뭐 난 난민이야? 뭐 그래서 나라도 없어? 없는 데서 나는 온 거야? 그러니 뭐 그쪽에서 한국에서 74년 뭐 그맘때에 용호부대 백호부대가 와서 막 쏴죽이었던 그 빼투공 여자로 나는 여기 와 있는 거야? 나는 포로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교적인 인식을 두 번째로 떠나서 요즘 쓰고 있는 말들이 점점 제 아버지 시대 때 얘기들을 자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찌라시님이 외정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가 베트남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 그러냐면 지 애비가 가서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요. 이제 와서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또는 아까 지민님 얘기한 대로 다 쏴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둔 대상이 됐거든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이 문제가 지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베트남이 그렇지 않아도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면서 한국의 사과 요구 기미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지금 한국하고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비춰보면 거기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박근혜 씨가 아직도 베트남을 후진국으로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베트남과 네. 우리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으로. 예. 이런 결론을 내려보면 어떨까요? 바쁜 벌꿀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